네. 인베스트 TV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주제로는 떨어지지 않겠다 라는 약속. 이거는 뭐 사실은 제가 원래 그 기술사 공부할 때 했던 나의 약속인데요. 그러니까 토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도대체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디까지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기술사 시험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주제로는 절대로 안 떨어지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정보보안이야 필기야 뭐 쉬우니까 그렇고, 정보보안 실기도 많이 쉬워졌죠 사실. 실기나 기술사나 뭐 심사원, 약간 이제 심사원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 문제들이 유출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런 시험들이. 그리고 이제 보안약점 진단원, 그 다음에 영향평가, 이런 주제가 있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격증을 예를 들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한번 시험을 보고 떨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뭐 떨어지는 거야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떨어지는 걸 정말 최악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나는 불합격했어요. 근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주관식, 마지막 교시의 주관식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관식 시험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의 내용이 뭐냐면, 얼핏 기억이 나겠죠. 문제가 유출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는 몰라서 떨어졌지만, 두 번째는 만약에 다시 봤을 때 이 주제가 똑같이 나왔는데, 약간 뭐 바꿀 수는 있겠죠 문제라는 게. 근데 똑같이 나온 거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는 용납해 줄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본 다음에 바로 피드백하는 게 바로 중요해요. 왜냐면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시험을 잘 봤든 말든 시험이 공개되기 전까지, 점수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자기 합격을 예측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망하는 케이스가 이거죠. 보통은 기술사 시험에서 자기가 이제 보통 나 오늘 너무 잘 봤어, 뭐 나 될 것 같아, 막 이런 희망을 품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집니다. 왜? 원래는 잘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걸 다 못 써서 억울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걸 다 써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웃겨요 이거. 그래서 시험 끝나고 와서 나 너무 잘 봤잖아, 뭐 나 이제 될 것 같아, 뭐 다 떨어져. 근데 시험 끝나고 와서 울어. 억울해서. 그 사람이 붙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꼭 복원을 해야 돼요. 물론 영향평가가 3번 시험을 볼 수 있나? 그렇죠. 뭐 3번이든 6번이든 9번이든 9번을 보든 3년 동안 보든 이렇게 해나가면 3년 때는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상 우리가 이거 시험을 못 보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모르면서 3년 내내 보는 거, 그거는 바보죠. 그거는 바보입니다, 바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시험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솔직히 바보예요. 그 사람은 말이 안 되고, 보안약점 진단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 하나로는 난 떨어지지 않겠다. 한 번 떨어질 수 있고 2번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업로드 취약점이잖아요. 업로드. 이 업로드에다가 악성 코드를 올려서 공격하는 거, 일명 이제 웹셀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최근에 LG U+의 사례도 보면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웹서버에 뭐 관리자 페이지가 열려 있어서 그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안약점 진단원의 이제 단골 문제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느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찍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웬만한 거 다 공개하는데요. 때가 되면 지워버립니다. 지금 보면 보안약점 진단원 34편 여기 비공개 처리해버렸죠. 왜냐면 엄청 중요한 동영상이거든요. 저거는 합격을 시키는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막았어요.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열어놨으면 8개월 볼 사람은 다 봤다 라고 보는 거죠. 뭐 마찬가지예요.
ISMS 이제 심사원의 시험을 보는데, 이제 요거는 문제는 이제는 그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이게 문제가 지문이 길잖아요. 예, 지문이 기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 시험에 위치 정보에 관련된 법률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잘 몰랐어. 몰랐어요.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떨어졌어. 오케이, 좋다 이거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문제가 100%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나 위치 정보에 관련된 법률만큼은 미리 시험 보고 바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에 관련된 게 나왔어. 혹은 재작년에 클라우드 관련된 게 나왔어. 그러면 그걸 제껴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손을 놔버립니다. 그럼 조금 지나면 그냥 아무런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힘만 뺀 거죠. 힘만 빼고 뭐 나는 56점이었어, 나는 58점이었어,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내가 그 시험장에서 잘 몰랐던 주제를 시험이 끝나고 바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하고, 보안기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이 있었죠.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누가 저는 이제 시험을 못 보니까 올려놨는데, 뭐 요거네 23년 실기 문제. 요거 아닌가 보다. 요거는 이제 제가 누군가 메일로 저한테 주셔서 제가 올린 거고, 실제 요건가 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보안기사 실기 같은 경우를 복원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건 뭐다? 학습이 덜 된 거다. 이건 학습이 덜 된 거예요. 시험을 봤더니, 그러니까 영향평가는 그럴 수 있어요.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객관식이 원래 잘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기본적으로. 근데 보안약점 진단을 하고, 기술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보안기사 실기, 필기는 기억 안 날 수 있어. 예. 실기에 대해서 시험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학습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잘 봤든 혹은 못 봤든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 특정 주제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특정 주제를 도대체 뭐로 결정하는 거냐? 그게 바로 기출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풀이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풀이집은 뭔가의 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항목, 그러니까 풀이집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 풀이집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초보자죠, 보통. 항목이 중요해요. 이 초보자라는 말은 보안기사 시험의 초보자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시험의 초보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의 초보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지식의 초보자가 아니라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내가 목록화를 할 때, 어떤 주제를 정할 때 기출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빈도수가 많이 나오거나, 혹은 또 뭐가 있습니까? 빈도수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빈도수가 많이 나오거나 점수가 높은 거, 이런 거를 먼저 잡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건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안기사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실기에서 빈도수가 가장, 그냥 대충 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ISMS-P 아니에요? 이거에 관련된 거? 이거 위험평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로 떨어지면 그만해야죠. 그 사람은 그만해야 됩니다. 요번에 나 실기 붙을 마음으로 갔는데 이 문제 나왔는데 떨어졌어?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이런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문제는 그 문항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게 꼭 똑같이 나오라는 법은 없다. 물론 보안기사는 가능합니다. 보안기사는. 근데 이제 다른 좀 더 어려운 시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항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보고, 또 하나는 점수를 주는 문제로 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점수를 못 따면 다른 건 너무 어려워서 아예 건들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디도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잡은 거예요. 나는 디도스로는 떨어지지 않겠다. 이거 떨어지면 나 그냥 때려치겠다. 그런 마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정보관리 기술사 할 때는 저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나 테스트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뭐 그 다음에 DB 모델링의 정규화, 그 다음에 기능 점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해하면 되는 거고,
테스트라는 거는 좀 절차를 좀 암기하는 게 있는데 먼저 암기해 주는 게 좋고,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는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공부할 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사례나 어떤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그 의견도 암기하면은 자기게 됩니다. 남의 의견도 암기하면 자기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보안기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디도스의 종류, 이거 매번 나온다 이거죠. 필기든 실기든. 물론 ISMSP가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맞지만 디도스도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건 정리를 해본 거예요. 디도스 대역폭 소진 공격, 그러니까 자꾸 불러서 부아주는 거. 그래서 UDP 플러딩부터 뭐 이 젠킨스라는 말은 알아놔야죠. 이거 뭡니까? 배포도구죠. 배포도구의 툴의 이름이죠. 이건 ISMSP에서도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거 안 그러면 인터뷰가 안 돼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UDP 플러딩과 DNS 증폭, 그 다음에 ICMP 플러딩, 뭐 NTP 등등이 있는데, 이게 다 공통점이 뭐죠? 이 밑줄 근 게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필기실기에 다 나왔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떨어지면 안 되죠. 요것도 뒤에 체크되어 있는데, 맵 캐시드, 이것도 필기 기출일 겁니다. 이거는 실기가 아니라.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자원소진 공격, 심플러딩,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죠? 보안기사 기출문제인 거죠. 실기에서도 막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근데 에크 플러딩은 나온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에크 스캐닝이 나왔죠. 우리가 엠맵이라는 걸 통해서 포트 포워딩을 할 때 에크 스캐닝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주제로 이 2번인가 3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UDP 웹 DB 부하 공격, 갭 플러딩과 이거 HTTP 관련된 거, 포스트.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슬로울리예요. 슬로울리, 천천히 공격한다. 그건 뒤에 나와요. 그리고 가장 고전적이면서 이론적인 거, 그 다음 핑 오브 데스, 뭐 랜드 어택, 그 다음에 DRDOS. 그러니까 이 주제들은 이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할 때 뭐 이거는 뭘까? 이거의 공격 기법은 뭐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은 뭐다? 목록화가 있어야 된다. 절대로 내 목록에서 빠져서 시험에 출제되면 안 된다. 여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근 디도스, 맵 캐시드, 이거 나왔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지는 간략히 다 알아놔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목록화를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안랩의 디도스 가이드에도 있는데요. 파라그먼테이션 플러딩, 티어드롭 출제됐고, 슬로울리 이거 많이 나왔죠. 그리고 슬로우 리드라는 것도 있고, 랜섬웨어 디도스라는 것도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디도스 라는 애저 서비스라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거 간략히 알아놔야 된다. 자, 그리고 안랩의 디도스 대응 가이드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인라인 방식과 아웃 오브 패스 방식의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안 솔루션을 넣는데, 이제 그림을 봐야 돼요. 인라인 방식이라는 거는 요게 DB라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 DB. 요건 인터넷. 그래, 인터넷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무조건 얘를 통해서. 근데 이제 얘는 아웃 오브 패스 방식이라는 거는 여기 인터넷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선이 이렇게 돼 있죠. 날라오는 패킷을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얘한테 보내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원본은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 복사하는 장비가 하나 필요한데 그걸 탭 장비라고 합니다. 그냥 전달되는 거 복사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탐지를 한다 이거죠. 탐지를 하거나 차단을 한다. 즉, 얘 인라인이라는 건 얘를 통과하는 거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그래, 중간에 끼지 않고 이걸 복사해서 탐지하든 차단하든 뒤쪽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식의 차이고, 또 하나 얘가 이제 차단할 때 이놈이 차단한다라는 말이 조금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 앞에 방화벽이 있어서 얘가 방화벽에다가 명령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특정 IP 막아주세요. 그럼 방화벽이 맞겠죠. 그래서 연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과 아웃 오브 패스의 구성 방식, 보안 솔루션 구성 방식, 이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임계치 기반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임계치인 거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넣어놨는데, PPS, BPS, CPS 이런 말들은 알아놔야 되니까, 그죠? 패킷, 초당 패킷 연결 뭐 이런 거죠. 초당 비트, 그 다음에 커넥션 연결, 그죠? 연결 정보, 연결 개수. 그래서 임계치를 계산해서 몇 개 이상이 되면 막겠다, 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키사 디도스 대응 가이드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분류가 되어 있어요. 대역폭 공격 기법과 자원 소진과, 사실 이 분류가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웹DB 부하 공격.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대역폭 공격 기법 3개 이상을 써라. 그러면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필기 하나 틀리고 틀려도 관계없지만 실기는 다르죠. 실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표는 좀 중요한 표라고 제가 볼 때 보여져요. 그리고 디도스 대응 절차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나온 문서일 거예요. 그래서 사전 준비 뭐 공격 대응 서비스 요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기에 요렇게. 그래서 요거 외워야죠. 이런 거는 뭐 외우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 올려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디도스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어떤 기법이 뭐다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주제를 약속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모든 시험에서. 그러면 이미 보안기사 시험은 받고 2023년도에 그죠? 요게 이제 기출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보죠. 거기에 관련된 게 있나. 자, 지금 봐보세요. DNS 증폭 공격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 떨어지면은 때려쳐야죠. 그 사람 그만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 16번 나 다른 거 다 모르겠어. 떨어져도 좋아. 근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목록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목록 안에,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자 봐보세요. 여기 있는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내가 목록 안에 있다고 쳐보세요. 목록 안에 있으면 당연히 붙어야 되는 겁니다. 왜? 떨어져도 걱정할 게 없어. 왜요? 다음에 보고 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목록 안에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록 안에 없는 거. 그러면 뭐 여기도 이제 정보보호대책 자녀위원 뭐 DOA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자, 한번 땡겨볼게요. 제가 뭐 본 건 아니지만 여기 이거 아마 22일날 제가 오전에, 근데 이거는 보고 가라고 써놨어요. 용어가 중요하다. 보안기사에서. 또 보신 분도 있고 뭐 이미 알고 있었겠죠. 뭐 실기 보러 가는데 뭐 저 모르고 갔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DOA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요 내용.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쓴 게 있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위험 분석 기법이다. 그러면 위험 분석 기법은 예전에 제가 올려놨고요, 이미. 그죠? 위험 분석 기법은 어제 이기적 정보보안 기사에도 다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다시 기출을 한번 봐볼게요. 기출을 봐보면 위험 분석 기법, 위험 관리고요. 요거 기준선법 상세 위험 분석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떨어지면 그만둬야죠. 그만둬야지. SQL 인젝션 떨어지면 그만둬야죠. 그만둬야 돼. 쿠키 보안, 제가 보안 기사 설명하면서 매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쿠키에 대한 게 중요하다. 쿠키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웹에서 이제 1등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스노트 아니에요? 이거 스노트잖아요. 이미 이것도 기출 문제고, 이미 다 기출 문제. 이거 HTTP 응답 분할, 그죠? 개발 보안 진단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기출문제예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PHP 갖고 하는 거, 별로 중요도 하지 않는 PHP 갖고 맨날 나오는 거. 자, 그래서 뭐 이걸로 뭐 지금 제가 풀이를 할 건 아니고, 풀이할 것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이런 내용들처럼 어떤 주제를 약속하고 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정리하면 되고, 저도 이거를 정리한 노트가 있어요. 이 보안기사에 대해서 노트가 있고, 그걸 가지고 딱 보고 그냥 그 안에서만 다 붙어야 되는 거지, 뭐 이것저것 내가 없어, 내 자료에 없어, 그럼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주제, 이미 몇 개 주제가 다 대충 봐도 알지 않습니까? 스푸핑에 관련된 걸 조사해서 저처럼 만든다거나, 스노트를 아주 그냥 상세하게 조사를 해놓는다거나, 그 중에 1등은 뭐다? ISMS가 되는 거죠. ISMS를 한다거나, 또 하나 여기 응답 분할 요거 나왔잖아요.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개발 보안 진단 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진단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겹쳐요. SQL 인젝션하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CSRF, 그죠? HTTP 응답 분할, 그 다음에 포매팅 스트링,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버퍼 오버플로우의 대응 방법 뭐가 있습니까?
no execution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택 쉴드라는 것도 있고, 이거 보안기사 필기나 이론교재 이렇게 표로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중에 그 필기에서, 이기적 보안기사 필기에서요, 기출풀이 밑에 이렇게 표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 요거 실기에서. 아니 그렇잖아요. 필기 하나 틀리면 그만이죠. 어차피 100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요거 엄청 중요한 거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뭐 보안 기사만을 위해서 얘기한 거는 아닌데, 실제 이제 어떤 주제건 어떤 시험을 보건 좋은 시험들은 다 어려워요. 좋은 자격증은 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을 볼 때 아까처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빠지지 않게, 그리고 나서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